제가 길게 긴급응급조치랑 잠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긴급응급조치랑 잠정조치를 위반을 하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잠정조치를 위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승인을 해준 조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법원이 너 하지마 라고 했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나와요. 진짜 연인 사이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원래 잘 알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니까 가서 말도 하고 싶고 보고도 싶고 해서 갔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잠정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받고 나서도 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래도 설마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러면 이제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잠정조치를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잠정조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들은 12조 이하에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항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당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해준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조치를 안 해준다라고 늘 사실 불만이 많으시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칼을 들고 갔냐 찌르기를 했냐 그냥 말 좀 하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이거를 형사처벌해야 되냐,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사실 극명하게 나눠지거든요. 양쪽에서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게 어떤 결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특히 이제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뭐 그런 사건 당장 찾아와서 앞에 서 있고 팻말 들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주거지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상의 평온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와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이미 뭐 신고가 됐으면 신고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2027년 4월 22일 1년 후부터 시행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떤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생활의 평온이 해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기존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을 신설을 해서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법원으로 가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 제17조 6이 신설이 돼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8조 제3항 또는 제4항, 이게 잠정조치거든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호가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원래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였는데 안 되면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1년 후에 이제 시행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실행되지 않겠지만, 이런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잠정 조치를 청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고소를 사실 많이 하는데 불송치나 불기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적인 차이점이 뭐냐, 실무적으로는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죠. 법을 보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면 스토킹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피해자 쪽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그럼 연락하지 마라 내지는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의사표시가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행위가 반복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고의 인정이랑 관련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걸 알면서도 또 반복해서 했으면 그건 이제 기소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되는 걸로 보는 거고, 그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고의가 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송치나 불기소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무섭고 불안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차단을 하고 나서 또 계속 연락이 오면 사실은 이건 명시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반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니까 범죄도 맞고, 대법원 중요한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문자, 카톡, 전화가 실제로 도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화 소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차단하고 문자 차단하면
뭐냐면 실제로는 반복해서 계속 오지만 내 핸드폰에 울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문자 이제 차단 메시지 하면 들어있고 차단된 전화 와있고 그렇거든요. 내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도달을 했으면 그거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고 실제로 못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건 고소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전화했는데 걔가 차단해서 실제로 통화 한 통도 못했다, 내지는 차단해서 문자 하나도 걔가 못 받았을 거다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런 행위가 결국은 협박도 되고 들고 차자고 뭐 이렇게 시위하면 명예훼손 되고 모욕도 되고 여러 가지 형법상 범죄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법을 결국 도입한 이유는 일반적인 형사 범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예방이 되지 않고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보복소음,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목적이 좀 다르긴 하죠. 스토킹이라는 게 보통 목적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의사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런 거 말고도 보복소음으로 이제 계속 뭐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뭐 음향을 계속해서 보낸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층간소음, 보복소음에 대해서 한 차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또 반복해서 길었어요. 1년 가까이 반복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소를 했고, 그때는 결국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형은 나오진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스토킹 행위가 되게 광범위하게 넓게 인정이 되고 있고, 형량도 처음에는 벌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실형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위반을 하면 재판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 스토킹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그 개인의 평온,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